네, 요즘 2030 세대가 주류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정판 소주를 구입하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 행렬까지 등장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팝업 스토어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바 박재범 소주로 불리는 원소주가 일주일간 한정 판매된다는 소식에 인파가 몰린 겁니다. 전통주인 해당 제품은 일반 소주에 비해 가격이 몇 배는 비싸지만 입소문을 타며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유명세 때문에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일찍부터 줄 서게 됐어요. 저는 12시에 와가지고 줄 서 있었어요. 이처럼 2030 세대는 최근 주류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한 유통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30의 위스키 매출은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와인 역시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2030 세대가 차지할 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주종입니다. 코로나 시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가 퍼진 게 이 같은 변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와인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여자 혼자 소주 먹으면 처량해 보여가지고 와인을 먹었어요. 맛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기존의 술보다는 향이 더 첨가되어 있고 과일향, 과일 맛이나 이런 게 나니.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유통업계는 젊은 세대를 노린 주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곳은 주류 전문 편의점 매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가성비 와인으로 불리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제품부터 보드카와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은 지난 4월 일반 매장에서 주류 전문 매장으로 탈바꿈한 뒤 집객률과 고객 단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와인만 사가시기보다는 와인하고 안주를 같이 겸비해서 가져가시니까 객단가도 어느 정도는 좀 오르기도 했고 고객들 만족도도 좋고. 또한 편의점 업체들은 단독 주류 상품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독 출시 상품은 편의점 고객 발걸음을 독점할 수 있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이제 워낙 그 수요층이 커지고 파이가 커지니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색 주류라든가 아니면 관련 마케팅 강화 같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2030 세대의 달라진 입맛이 주류,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 주류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이 명품도 아니고 술을 사려고 오픈런이라니 정말 귀한 게 많은 세상입니다. 네, 왜 명품 대신 명품 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가 정말 주식할 때 주가 아니고 술주였던 모양입니다. 네. 요즘 정말 이제 자고 나면 새로운 술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술 시장 뜨겁습니다. 유통가도 공략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선한 소식만 들고 오는 우리 신선미 기자. 주류 시장에서도 오픈런이라니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때문에 술 문화에도 좀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예. 이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술집이 아니라 유통가죠. 편의점이나 마트, 백화점에서 직접 술을 구매해서 집에서 마시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네. 이 가운데 특히 이제 편의점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주류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예. 편의점 4사 모두 이제 지난해 주류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0% 뛰었고요. 올해 5월까지의 주류 매출도 한번 보니까 최소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수요 시장도 이제 가정으로 무게중심이 좀 이동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보면요. 업소용이랑 가정용 비중이 절반 정도 이제 반반 고르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가정용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오.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만큼 커진 건데요. 특히 술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술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럼? 가능한 술이 있긴 한데요. 네.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지역 특산주, 민속주로 아주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예.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이커머스
업체들과 좀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유리한 품목이 바로 술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술을 통해서 고객을 유인해야 하는 입장인데 네. 술 문화까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가는 이때다 싶어서 다양한 술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편의점에 가보면 없는 게 없고 사실 코로나 시국을 맞춰서 더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민 앵커 같은 애주가들이 상당히 좀 열광할 만한 일인 것 어떻게 같은데. 하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다 보니까 아예 이 편의점 점장이 소믈리에인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계가 그만큼 좀 여기에다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하필 주류일까요? 술을 사는 고객은 객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술을 살 때 술만 사진 않습니다. 안주가 또 필요하잖아요. 사죠. 그렇죠. 네. 과자도 필요하고 안주도 필요하고 음료도 뭐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 증대 효과가 큽니다. 또 이제 CU 같은 경우는 현재 5곳의 주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편의점 대비 주류 매출이 평균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주는요 6.8배 그리고 와인은 4.1배인데요. 또 안주도 같이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주류 매출도 일반 편의점에 비해서 0.5배, 50% 가까이 높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24는 더 많은 주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편의점 중에 최다입니다. 전체 점포 수가 6,100여 개에 불과한데 주류 특화 매장 수는 3,800여 개. 절반이 넘는 높네요. 상황인데요. 예. 하반기에는 이거를 이제 4,000여 개까지 늘려서 집객 효과를 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주종도 뭐 맥주에서 와인, 위스키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이 주류 특화 매장이더라고요. 술이 정말 많던데 이게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영훈이 정민 앵커를 좀 끌어들이나요? 이끈 것 같은데요. 뭐 천여 종의 주류를 구비한 그런 주류 특화 매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날 들어간 그 편의점 매장은 얼마나 많은 주류가 좀 있었나요? 다 채워지진 않았고 절반 넘게가 이제 술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좀 저도 구매하고 하나 구매해 왔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예. 네. 소문난 애주가입니다. 아닙니다. 뭐 옛날에 편의점 하면은 4캔에 10,000원 이런 맥주를 사는 맞아요.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편의점도 진화를 한 셈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2030, 이 MZ 세대들이 이런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스키 하면 아빠들의 술로 불렸거든요. 지금은 MZ 세대들의 주요한 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스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보면요. 2020년에는 뭐 2명에 1명꼴이었다면 지금은 4명 중 3명이 위스키를 구매하는 그 MZ 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네,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기성세대처럼 이제 술을 많이 먹지는 않는 대신에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는 좀 특별한 술을 먹겠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SNS도 이 같은 프리미엄 술 소비에 영향을 줬습니다. 값싸고 좀 대중적인 술보다는 비싸고 흔하지 않은 술, 좀 희소성이 있는 술을 좀 내가 먹고 SNS로 인증을 하고 또 나의 같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보니까 이 원소주 한 병에 한 15,000원 정도? 이 결코 가격을 일반 소주에 비하면 네. 싸지 않은 가격인데도 맞아요. 주저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소주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을 서고 있는데 뭐 어제 부산에서 네. 1,000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400명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밤부터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매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4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구매가 어려우니 좀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소주가 사실 고급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류식 소주로 불리는 이 프리미엄 소주가 바로 MZ 세대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보면 이제 5월 매출액을 봤더니요. 증류식 소주의 매출이 뭐 편의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뭐 코로나로 뭐 집에서도 여러 술을 다양한 레시피로 좀 만들어 먹는 그런 뭐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프리미엄 소주 매출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에 편의점 업계는 이제 원소주 후속 상품이죠. 원소주 스피릿 그리고 임창정 소주로 불리는 그 소주 한 잔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끄다 보니까 프리미엄 소주 시장 규모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네. 주류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게 지금 이제 주류 업계가 아니라 유통업계라는 점이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성 주류 업계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주류업계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오. 이렇게 말을 하곤 있는데요. 네. 뭐 원소주 같은 게 반짝 인기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거리두기 해제 후에 뭐 이제 유흥시장도 좀 활기를 찾고 있어서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뭐 4월 18일부터 한 달간 봤는데요. 테라와 카스 유흥시장 출고량이 전달과 비교해서 각각 95%, 80%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 수준으로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020년 본격적인 거리두기 조치 전보다 출고량이 10%가량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술 시장 규모가 9조 원, 연 9조 원 규모인데요. 국내 주류 시장에서 약 80%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초록색 병 소주 그리고 라거 맥주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기존 주류업계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연일 품귀 현상을 보이는 이 원소주. 이게 술 시장의 주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자신감도 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주류 업계는 술을 좀 다양하게 마시고 싶어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한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술에 취하고 매출에 한 번 더 취하고 이렇게 뽑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쏟아지는 신상술, 골라 먹는 재미.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과음했다고 하던데 해장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